자,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는 문제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제 시험에서는 참을 1로 표현하고 0을 거짓으로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뭐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잘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A라는 변수에는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A는 10과 같다. 요거는 A예요? 10이에요? 요거는 그렇죠. 10이랑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과 10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어요? 참 1이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과 10은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적어주면 돼요? 같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10은 10과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거짓 1이라고 적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크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니까 거짓 2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뭐예요? 당연히 이제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라는 변수가 들어있네요. A랑 B는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A도 10이고 B도 10이니까 10과 10은 같다 했으니까 참 3이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int C에는 true 또는 false가 담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대입연산자죠. 그죠? 그러니까 즉 요 녀석이 실행된 결과값이 이 C라는 변수에 대입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A는 10이고 B도 10인데 10과 10이 같지 않다라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뭐랑 같은 거냐면 int C는 1과 같은 거죠. 0이랑 같은 거죠. 왜? 10은 10과 같은데 같지 않다라 했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같지 않다라는 걸 뭘로 표현한다? 0으로 표현한다.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능사라든지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보는 분들 중에 필기 시험이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당연히 C 언어 문제 못 풀어요. C 언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출제율이 높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뭐예요?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0으로 봐야죠. 그죠? 그럼 0이라 해서 실제 0인가요? 뭘로 취급해야 된다고요? 거짓으로 취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죠? 그러면 거짓 몇이에요? 3이죠. 자, 그러면 0과 0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겠죠. 그죠? 그래서 참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연산자 개념 배우면서 느낌표는 뭐라고요? not,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즉 0이 아니다라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가끔씩 이제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0이 아니다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0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거짓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거짓이 아니다 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 아니다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 결과가 뭐다?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 적어주면 돼요? 참 적어주면 되겠죠. 참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가로가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계산할 때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나요? 바깥쪽부터 계산하나요? 당연히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계산하는데 얘는 위에서 방금 확인했죠. 뭐였어요? 1이었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 1. 1이 아니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죠. 0. 참이 아니다라는 거는 거짓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뭐 적어주면 된다? 거짓이라 적어주면 된다. 거짓 몇이에요? 4죠. 자, D라는 변수에 1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C는 0이죠, 방금. 그죠? 0이잖아. 얘는 실행된 결과가 이거 자체가 여기에 0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0과 1은 같지 않다. 당연히 이제 숫자로 봤을 때도 0과 1은 같지 않지만 정확한 거는 뭐 참과 거짓이 같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겠죠. 그죠? 참 6.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연산자랑 뭐 비교연산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연산자 우선순위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연산자 우선순위 법칙 중에서 지금 여기서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밖에 없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누구예요? 그렇죠. 비교연산자가 제일 높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1과 1은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1이죠. 자, 2와 2는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1이에요. 3과 3도 같으니까 1이죠. 자, 4와 4는 같은데 같지 않다 했으니까 뭐예요? 0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논리연산자네요. 엔드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그 결과가 참이다. 즉, 둘 다 1이면 2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네요. 그럼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아까 방금 왜 앞에서 계산했죠? 뭐예요? 1이죠. 자, 근데 엔드연산자는 제가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리면 그 결과가 뭐라 했죠? 그렇죠. 거짓이라 했으니까 0이라 하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0이죠. 2도 1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네요. 자, 5월 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뭐다? 거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자, 2는 1보다 작다. 당연히 틀린 말. 100은 100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죠. 자,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0과 0은 뭐 5월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0이죠. 그죠? 자, 엔드 연산자는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뭐라고요? 거짓이라 했으니까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얘 실은 결과가 위에서 뭐였어요? 0이었죠. 그럼 0을 또 반전시키면 뭐예요? 그렇죠. 1이니까 참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 3개 나오고 참이 하나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거짓 5, 그 다음에 얘는 거짓 6, 그 다음에 얘는 거짓 7, 그죠? 자, 마지막에 얘는 뭐예요? 참 7인가요? 자, 실행했을 때 참이 7개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잘 푼 겁니다. 혹시라도 참이 7개가 안 나왔다, 거짓이 혹시라도 나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문제 잘못 푼 거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논리연산자 개념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수업 페이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생판 처음 스캔F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 스캔F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면 스캔F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stdio라 했을 때 얘는 뭐였죠? 뭐의 약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이고 i는 인풋이라 했습니다. 인풋. 그러면 인풋은 뭐예요? 입력이겠죠. 그러면 아웃풋은 뭐겠어요? 입력이라 했으면 출력이, 그렇죠. 출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하는 문법은 뭐였어요? 그게 뭐였죠? 출력하는 문법은 바로 printf.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화면 모니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니터. 자, 그러면 입력은 뭐냐면 바로 입력이 스캔F예요. 스캔F. 스캔F가 바로 입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키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스캔F를 사용하려면 이게 가끔씩 스캔F를 쓰게 되면 이제 뭐 메모리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된다라 해가지고 오류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그마 뭐 워닝스 이렇게 디저블 4996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안 쓰게 되면 스캔F 쓰려면 오류나요. 그래서 스캔F 쓰려면 요걸 붙여주던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뭐 요걸 안 써도 스캔F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속성 클릭한 다음에 여기 말고 여기다 얘한테 여기 파일 있죠? 우리 소스 파일 여기다가 속성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C 여기 있는데 여기 SDL 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아니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아니오 체크나 하시면 스캔F 사용이 가능해요. 아니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스캔F 말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 스캔F S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스캔F S를 잘 쓰진 않아요. 보통 스캔F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스캔F를 쓰려면 이제 뭐 위험하다, 원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뜨니까 그걸 잠재우는 문법이 요겁니다. 그냥 이제 요거 그냥 쓰고 스캔F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캔F를 썼을 때 지금 요거 주석 걸려 있는데 주석 걸은 거 풀면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출력해주고 끝났잖아요. 근데 스캔F를 쓰게 되면 입력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되어 있죠. 20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나이는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값을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게 바로 뭐다? 스캔F예요. 그럼 여기 %D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정수 하나를 입력받겠다라는 약속이고, 이거는 입력받아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정수를 하나를 입력받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구나, 문법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문제를 잘 읽어봐야죠.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뭐 하래요? 할인 대상이래요. 그러면 문제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이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게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할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만 잘 읽어봐도 문맥만 잘 파악을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문제를 풀던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풀던 논리적으로 뭔가를 해석할 거면 그 문제의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의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코드부터 작성하느라 바쁜데 그렇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 문제의 맥락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코드에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래서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걸 잘 보신 분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걸 파악하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산자 개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결과를 출력해주는 연산자가 있다 했죠. 바로 누구? 뭐였죠? 5월 연산자. 그죠? 5월 연산자. 그러면 이때는 5월 연산자를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현 시작 부분에서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이거나니까 5월 연산자 어떻게 쓴다? 백스페이스 밑에 $1 기호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두 번 딱딱 누르면 이렇게 파이프 기호가 나온다 했습니다. 이게 5월 연산자죠. 자, 그 다음에 age가 몇 살 이상? 60살 이상. 자, 그러면 이때는 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결과를 내뱉잖아요. 그죠?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그죠? 그러면 이때는 할인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면 되니까 여기다 뭐라 써준다? 프린트프에서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만 쓰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자, 여기다가 15 입력해보는 거죠. 19세 이하죠? 자,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다가 60세 이상이라는 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네요.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문제를 잘 풀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건문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20살 이상 그리고 60살 미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맞춰보세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썼죠? 지금 나이가 20살 이상이거나 60살 미만이거나로 코드를 써버렸죠. 그쵸? 자, 제가 아까 조건문의 조건은 뭐라 했죠? 양립할 수 없다. 복수계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이를 예를 들어서 50이라 입력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될지 몰라도 나이를 만약에 제가 70이라 입력하는 순간 자,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할인 대상입니다랑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둘 다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자, 제가 만약에 60보다 큰 값을 입력하는 순간 이때 참인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age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서 걸려버리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age가 20살 이상일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나요? 얘는 20살 이상과 60살 미만 그 사이 값을 만족을 해야지만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뭐예요? 나이가 20살 이상이고 60살 미만 이런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 당연히 이제 20이라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는 거고, 실행했을 때 15라 입력하면 당연히 할인 대상이 나오는 거고. 자, 여러분들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얘는 조건문이 두 개일 필요가 없는 게 결과는 이지선다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얘를 뭘로 묶으라고요? 그렇죠. else if로 묶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답이면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근데 어차피 할인 대상입니다. 요 녀석 코드가 거짓이면 뭘로 실행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실행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인 대상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할인 대상입니다가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은 경우에는 else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된다. 그럼 실행했을 때
15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45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얘도 똑같아요.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인 건데, 자, 뭘 쓰지 말래요? 여기서 AND랑 5월 연산자 없이 풀어야 된대요. 그러면 A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면 어떻게 푸냐? 이거를 걱정해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냥 개념을 풀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풀어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만약에 에이지가 몇 살 이하? 19세 이하.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할인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라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몇 살 이상? 60살 이상일 때는 할인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20살 이상이랑 60살 미만 같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이가 20살 이상.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을 이런 식으로 써버렸어요. 60살 미만.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조건물이 4개인데 결과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실행해보면 제가 이거를 70이라 입력하는 순간 다 2개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조건문의 조건은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써버리니까 복수개의 정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왜? 어디서 걸려버린다고요? 지금 여기서 걸린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 코드랑 여기서 걸려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조건문에는 조건문 안에 중첩 조건문 해가지고 조건문을 또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참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조건문을 실행할 테고, 얘가 만약에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면 얘는 실행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참이라 하더라도 얘가 거짓이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출력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자, 보이죠?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15 입력해도 할인 대상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조건문을 3개의 덩어리로 쓸 바에는 삼지선다의 구조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쓰라고요? 앞에다가 else를 붙여주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조건문을 삼지선다의 구조로 아름다운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할인 대상입니다. 얘네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else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건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